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백인환입니다. 이곳은 사이판, 미국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에 휴가를 가게 됐을 때 현지 병원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려고 이걸 촬영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다르게 외국에는 전 국민 건강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감기 진료만 해도 수십만 원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깨지는 경우도 많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애기가 열성경련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가야 합니다. 보통 열성경련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들이 따로 공부하거나 이렇게는 잘 못하셨겠지만 딱 보면 바로 이게 경련이구나, 큰일 났다, 엄청 당황하게 되세요. 왜냐면 애기가 일단은 첫 번째 경련을 하게 되면 의식을 잃습니다. 두 번째, 애기가 눈이 돌아가요. 눈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입술도 새파래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몸도 뻣뻣해져서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딱까딱 떨게 되는 경우도 많겠고요. 물론 경련 종류에 따라, 타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보자마자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일단 열성 경련을 하게 되면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상이 있습니다. 외상은 말 그대로 넘어져서 다쳐서 생기는, 긁혀서 생기는 찰과상, 그리고 찢어지는 열상,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 빠지게 되는 탈구, 그리고 골절상 등등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야외에 놀러 가게 되거나 타지에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외상을 흔히 겪게 되지만 그것 또한 병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치자마자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다치자마자는 누구나 다 아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병원 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다친 부위를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계셔보세요. 쉬어보세요. 단순 타박상 내지는 단순 염좌 같은 경우에는 시간 지나면 풀리게 돼요. 그런데 골절은 그렇지 않겠죠. 통증도 계속되고 점점 붓게 됩니다. 골절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현지 병원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애기들이 배앓이, 배탈 이런 설사 우리 흔히 물갈이라고 하죠. 그런 걸 위장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현지 병원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위장 관련 질환 중에서 우리가 꼭 병원을 찾아야 되고 오진해서는 안 되는, 놓쳐서 안 되는 큰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이 꼬이는 장중첩증. 우리 장중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장이 꼬이는 병을 말해요. 애기들한테 영유아에 흔하게 호발하는데 장이 꼬이는 게 이렇게 꼬이는 게 아닙니다. 가느다란 소장이 대장 안으로 쏙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는 병이 장중첩증입니다. 이런 병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약 써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진하거나 진단이 늦게 되면은 일부 장 괴사가 되거나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걸 빨리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애가 증상을 나셔야 됩니다. 애기가 자지러집니다. 복통을 호소해야 되는데 아직 영유아들은 호소를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임상적으로 애가 자지러지는 증상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애가 막 5분 동안 막 자지러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자지러졌다가 괜찮았다가, 자지러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아니면 가끔씩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보이면은 안타깝지만 현지 병원을 꼭 가보셔야 해요. 그리고 현지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경우 진단 중에 하나가 뇌수막염입니다.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건 머리 쪽에 생기는 감염성 질환인데요. 우리 뇌는 이렇게 콩나무처럼 생겼어요. 머리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척수가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뇌가 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뇌 척수액이라는 물에 둘러싸여 있고 그걸 둘러싸는 막 이름이 뇌수막이라고 해요. 거기 염증이 생기는 걸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뇌수막염이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토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토하는 병들은 참 많아요. 위장장애도 토할 수 있고, 그다음 바이러스 장염, 단순 체기 이런 거 모두 토할 수 있는데, 내수막염 같은 경우는요, 잘 안 떨어지는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대 증상이 있어요. 두통, 이제 발열, 그리고 구토. 그리고 이제 내수막염을 진단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목 뒤에 이 근육이 조금 경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아, 이거 뭔가 좀 애가 두통을 너무 호소하거나 아니면 너무 애기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못하겠죠. 자지러지거나 구토, 발열이 동반되면은 어쩔 수 없이 현지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요로감염이에요. 요로감염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발열로 나타납니다. 요로감염은 이제 한 2돌, 3돌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열이 잘 안 나요. 돌 전에 영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병이고, 요로감염에 과거력이 있는 친구들한테 자주 날 수 있는 병이에요. 돌 전에 애기들이 엄청 고열이 납니다. 그리고 혈액 목도 잘 안 떨어져요. 40도 이상 고열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요로감염 인지 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현지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가 딜레이 되는 경우에 콩팥에 우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제 현지병원을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상 사이판에서 펭귄방 특파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